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본 도쿄입니다. 도쿄 하늘 아래 가장 빛나는 두 호텔, 아만 도쿄의 세련된 품격, 그리고 호시노야 도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객실부터 조식, 레스토랑까지 과연 당신은 어느 곳에 머물고 싶으신가요? 도쿄의 초럭셔리 호텔 함께 체크인부터 체크아웃하러 가시죠. 처음 체크인할 곳은 아만 도쿄입니다. 도쿄의 랜드마크 호텔이라고도 해요. 먼저 아만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럭셔리 리조트 브랜드 아만, 이름은 평화를 뜻합니다. 1988년 태국 푸켓에서 첫 오픈으로 대부분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있고요. 그중 15곳은 유네스코 보호지역 안이나 인근에 위치해서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애플 CEO 팀 쿡까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셀럽들의 은신처로 알려지면서 아만은 조용한 럭셔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해진 이유, 블랙핑크 제니가 머물렀던 미국 유타 사막의 아만길이, 여기는 무려 1박에 500만원부터 성수기에는 1000만원까지 넘어간다고도 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이곳은 아이유가 찾았던 일본 나고야 온천 리조트 아만 네모도 큰 화제를 모았죠. 1박에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만을 5곳 이상 다녀온 사람들은 아만 정키라고 부르는데요. 초럭셔리 고가의 호텔이다 보니 이런 것도 생긴 듯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도 아만의 자매 브랜드 아만 잔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무척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건무지의 첫 번째 아만, 아시아 최초로 도심 한가운데 문을 연 아만 호텔로 아만의 모든 철학을 도시 속에 그대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도쿄역과 가까운 초럭셔리 호텔 아만 도쿄,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저희는 아만 도쿄를 예약할 당시 3인 1박에 380만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오테마치 타워 33층에서 38층에 있고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33층으로 올라갑니다. 1박에 170만원대부터 1000만원까지 넘는 룸까지 있는 곳이고요. 로비부터 아만 도쿄의 매력이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럭셔리 리조트 브랜드 아만, 아주 높은 층고의 인테리어를 보면 감탄이 먼저 나와요. 호텔이 고층에 있기 때문에 로비와 객실, 어디서든 도쿄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웰컴 드링크와 간식, 물수건을 받고요. 이제 방으로 가볼게요. 객실은 총 4개 층에만 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도착했습니다. 넓은 창에 넓고 환한 방이었어요. 침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는 창밖을 볼 수 있는 배치로 되어 있고요. 엑스트라 베드 추가했고요. 침대, TV, 테이블 배치예요.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게 창가 쪽 턱을 소파처럼 만들었고요. 고층이라 뷰가 무척 좋습니다. 침대 뒤에 헤드는 책상입니다. 침대 뒤쪽으로는 옷장도 같이 있고요. 가운데는 캐리어를 둘 수 있어요. 침대 매트리스는 적당히 포근해서 허리나 어깨가 아프지는 않았고요. 이불도 무거운 편이 아니라 참 좋았습니다. 화장실이 옆쪽으로 있고요. 침대 옆에는 발매트, 탁자에 콘센트와 조명 버튼, TV 리모컨은 2가지가 있어요. TV는 침대와 창가 사이에 있는 테이블에서 올라옵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리프트 TV가 있는 테이블은 여러 가지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서랍에 잔이 있고요. 냉장고, 논알콜은 무료였습니다. 커피 머신과 찻잔 세트, 그 외 다른 잔들과 아이스 버킷, 커피 캡슐은 기본 세팅 1인당 3개씩, 티벳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본 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에서 만든 녹차 티벳과 다양한 차 종류들이 있었고요. 웰컴 디저트도 있었는데요. 이건 딸기와 초콜릿이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공간은 사진 찍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분위기가 참 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꾸며놨는데 풍선들 보시고 턴다운 서비스 타임에 저희에게 케이크도 서비스로 준비해 주셨고요. 창밖의 뷰는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이쁩니다. 작은 공간 코너마저도 소품들 덕분에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발뮤다에 예쁜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고요. 참, 아만도쿄 체크인할 때 선물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캐리어 네임택이었습니다. 인원수대로 준비해 주셔서 캐리어 3개에 달아놨어요. 그리고 카드 지갑에 룸키를 넣어주셨는데요. 이 카드 지갑도 선물이었습니다. 옷장에는 우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회색의 런드리백,
유카타가 따로 제공이 되고요. 이거는 챙겨가시면 안 됩니다. 조식 때도 입고 가시면 안 돼요. 남성용 유카타는 이렇습니다. 로비에는 입고 가셔도 돼요. 아마도요. 저희는 그랬습니다. 사진 찍기 정말 멋진 공간이거든요. 화장실은 세면대가 길게 있고요. 창가 쪽으로는 욕조와 샤워가 가능한 공간이 있고요. 룸과도 연결이 되는 창문이 있어요. 욕조가 넓고 깊은데 생각보다 금방 물이 찼어요. 턴다운 서비스 시 욕조 옆에 히노키 입욕칩을 주셔서 다음날 은은한 편백향이 스며드는 여유로운 목욕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식 나무 욕조 바가지와 의자, 어메니티와 목욕용 소금이 있고요. 창가 반대쪽으로는 변기가 있어요. 이제 헤어 드라이기, 비누, 컵, 타월, 핸드워시 있고요. 어메니티가 세팅이 이렇게 있습니다. 암막 블라인드 보여드리려고 한번 닫아봤고요. 룸에만 있어도 너무 만족스러운 공간이었는데 나가봐야죠. 다음은 유카타를 입고 가도 되는 수영장을 가볼게요. 로비 한층 위로 가야 되고요. 다시 한층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스파를 거쳐서 가도 되지만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을 이용할 땐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역시나 멋진 뷰가 펼쳐진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에서 시원한 차와 간식, 말린 과일 주셨고요. 편안한 베드에서 푹 쉴 수 있었습니다. 수영장은 약 1.5m 깊이에 길이는 30m나 돼서 긴 편이고요. 벽 석재 인테리어와 벽면 조명 덕분에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밤에 꼭 수영장 와보시길 바랍니다. 분위기가 또 다르게 예뻐요. 역시 사진 찍기 참 좋고요. 방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역시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어요. 헬스장 역시 있습니다. 다음은 사우나예요. 직원분께 촬영 허가를 받고 아무도 없을 때 촬영을 했습니다. 탕이 크게 있고요. 가운데 사우나, 씻는 곳 이렇게 있습니다. 수영을 끝내고 로비에 있는 레스토랑 아르바에 가볼게요.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아침에는 조식을 먹을 수 있고요. 여기는 이태리 레스토랑입니다. 식사 메뉴는 기본 4,000엔 이상부터였고요. 주문한 음식은 샐러드와 생선 요리, 크림 파스타,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저희 스타일의 맛은 좀 아니었습니다. 가격 대비 양도 조금은 적어서 아쉬웠던 듯해요. 방으로 돌아와 룸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딤섬 2종류와 와규 비프버거, 직접 조리해서 먹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밥이 같이 나오는 마파두부 세트를 주문했는데 음식이 단품으로 왔어요. 음식이 잘못 온 걸 연락드렸더니 아주 빠르게 마파두부 세트로 보내주셨고요. 잘못 왔던 마파두부 단품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룸 서비스에는 이 마파두부가 제일 맛있었어요. 딤섬은 무난무난했어요. 샤오롱바는 딘타이펑이 짱이네요. 햄버거는 조립해 먹는 게 조금은 귀찮지만 맛있는 고기에 빵, 그냥 맛있는 버거였어요. 잘 먹고 이제 푹 잘 시간입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식이에요. 조식은 룸에서 드시거나 아르바 레스토랑에서 가능한데요. 룸에서 드실 경우 미리 신청만 하시면 되고요. 일본식과 서양식 메인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쌀국수와 프렌치 토스트 일본식 기본 메뉴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샐러드와 과일과 요거트, 빵과 잼들이 있고요. 일본식은 하나였는데 밥까지 넉넉하게 주셨어요. 여러가지 조식을 함께 나눠 먹어보니 일본식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약 아르바에서 드신다면 코스처럼 준비가 되고요. 둘째 날의 일본식 조식에는 메인 생선이 연어로 바뀌었어요. 참치 사시미는 동일하게 나오고 작은 반찬도 다르게 나옵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도 다르고요. 다른 조식으로는 서양식의 에그 베네딕트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완벽한 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유카타를 입고 가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2박 3일 숙박이라서 2번의 조식이 끝났습니다. 체크아웃 하기 전에 수영장 한 번 더 이용을 하고요. 마지막 사진 한 번 더 찍고요. 슬프지만 체크아웃 할 시간이 왔네요. 지금까지 아만도쿄의 리뷰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또 다른 분위기의 럭셔리 호텔 호시노야입니다. 호시노야는 호시노 리조트라는 브랜드에서 최상위 포지션을 맡고 있어요. 프리미엄 럭셔리 리조트로 전 세계에 단 8개밖에 없는데요. 일본에만 무려 6개, 발리와 타이완에 각 1개씩 있습니다. 2016년에 개관한 이곳은 일본 전통 여관, 료칸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호텔이에요. 외관은 모던한 고층 건물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다다미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요. 객실은 모두 일본식 다다미 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마치 도심 속에 숨겨진 료칸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줘요. 특히 가장 큰 특징은 온천인데요. 투숙객만 이용 가능해서 외부인 출입 철저히 제한되고요. 프라이버시 또한 완벽히 보장됩니다. 도쿄에서 가장 일본다운 럭셔리 호텔 같이 체크인하러 가실까요? 호시노야 호텔의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호시노야 호텔의 3인실로 1박에 190만원으로 예약을 했고 조식은 미포함이라 1인 6만원씩 추가 결제를 했습니다. 단층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이렇게 직원분께서 마중을 나와 계셔주시고요. 코너를 돌면 호시노야에서 정말 예쁜 로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나갈 때는 직원분께서 신발을 신발장에서 꺼내주시고요. 이제 로비로 올라갑니다. 호텔은 총 17개 층이 있고요. 확실히 아만도쿄와는 다른 분위기죠. 2층은 리셉션과 로비 라운지, 흡연실이 있어요. 전통의 따스함과 현대의 세련미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흡연실이고요. 도쿄의 중심에서 만나는 숨겨진 오아시스 호시노야 도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특별한 호텔은요, 마치 도심 속에 자리한 고요한 온천, 료칸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제 호텔 소개와 이벤트를 안내를 받고요. 이제 방으로 가볼게요. 룸이 있는 복도는 조금 어두운 분위기였고 무척 조용했어요. 저희는 13층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고 바로 코너 룸이었습니다. 한번 문을 열고 한 번 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이 방은 길게 뻗은 구조의 객실이었습니다. 문 바로 앞에 있는 드레스룸. 이 공간을 지나면 침실이 있는데 저희는 서양식 스타일의 침대방이 아닌 일본식 스타일 고급용 후톤인 일본식 요가 깔려있는 방이었고요. 포근하게 몸이 침대로 푹 들어가지는 매트리스였어요. 코너룸이라 전부 창문이고요. 옆에는 책상이 같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쪽은 소파와 TV가 있어요. 저는 이게 거울인 줄 알았는데 TV였어요. 아쉽게도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못 봅니다. 웰컴 드링크로 사케를 한 병 주셨어요. 방에 있는 냉장고와 음료는 모두 무료였고요. 냉장고 위 미니바는 유료입니다. 찻잔 세트와 전기 포트, 컵들도 인원수에 맞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에 준비된 유카타도 안내를 해주셨고요. 이 건물과 밖에도 입고 나갈 수 있는 유타카였습니다. 파자마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드레스룸의 옷걸이는 아주 넉넉했어요. TV 앞 소파가 무척 넓은데요. 여기 소파가 단단했거든요. 그래서 무지 형은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아플까봐 소파에서 잤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을 둘러볼게요. 2개의 세면대와 반대쪽으로도 소파가 있고요. 변기칸은 이쪽, 욕실에는 있지만 분리된 공간, 이제 작은 세면대가 같이 있었어요. 반대쪽으로는 욕조가 함께 있는 샤워실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화장실에는 클렌징부터 에센스, 크림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카타로 갈아입고요. 호텔을 즐겨볼게요. 어르끈이 참 예쁜 편이었습니다. 모든 층 중앙에는 이렇게 휴게 공간이 따로 있어요. 룸에 없는 정수기와 티백, 커피 머신이 있고요. 커피는 물론 맛있는 간식까지 무료입니다. 저녁을 먹으러 지하 1층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분위기가 차분함, 웅장함, 고급스러움이 같이 있더라고요. 미로 같은 구조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희는 코스 요리를 먹을 거예요. 나무판에 오늘의 코스 요리 목차가 있습니다.
뒷장에는 호시노야의 위치가 있는 일본 지도가 있고요. 주류 메뉴판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1인 16,500엔의 와인 페어링을 주문했습니다. 총 8잔, 이렇게 한 잔씩 코스 요리에 어울리는 와인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요리로 접시 위에 캐비어, 오징어 타르트가 나왔어요. 되게 작았어요.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와인 페어링을 안 했고요. 660엔짜리 차를 주문했는데 딱 한 잔만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메뉴 들깨와 참치, 세 번째 돼지고기. 계속 한 입에 작은 요리들만 나왔습니다. 한 입에 다 넣고 음미를 해야 돼요. 네 번째부터 젓가락과 나이프와 포크가 나왔고요. 고등어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요리와 어울리는 두 번째 페어링 와인도 준비를 해주셨고요. 음식과 술이 너무 잘 어울려서 무지 형이 호시노야에서 와인 페어링을 설계하는 소믈리에분을 극찬했습니다. 숙성회로 고등어가 나왔는데 비린 맛이 전혀 없고요.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크랩 요리. 소스를 채워 넣어주시고요. 무지 형이 말하기를 박소영과 산다라박이 오면 모든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맛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 다음 요리를 위한 와인이 나왔고요. 황금빛의 화이트 와인. 여섯 번째 아귀 요리. 튀김 요리였습니다. 메인 요리로 다가올수록 와인이 나오는 텀이 짧아졌어요. 일곱 번째 오리 요리. 무한겹, 오리 한겹. 새로운 와인과 다음은 나무 상자가 나왔는데요. 바로 제철 생선 요리였습니다. 도미류의 생선 요리. 그리고 레드 와인이 페어링 됐고요. 아홉 번째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이렇게 옆에서 소스를 만들고 고기 굽는 걸 보여주시고요. 한 점씩 나눠 먹었습니다. 소고기는 항상 오라요. 이제는 디저트로 달려갑니다. 세상 상큼한 맛의 금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예요. 아만도쿄 때는 유키형 생일이었는데 호시노야에 있을 땐 무지형 생일이었어요. 초콜릿도 함께 주셨네요. 고구마와 딸기의 콜라보 디저트였고요. 진짜 마지막 디저트 와인, 그리고 아이스 커피, 마카롱까지. 참고로 차가 한 잔만 제공됐을 때 660엔에 한 잔이라 정말 아껴 마셨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 총 3잔이 제공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1인 3800엔의 코스 요리였는데 모든 음식과 와인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작 660엔 차가 2잔 더 있다는 설명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웠고요. 저희가 미슐랭을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곳은 왜 미슐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던 코스 요리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보다 더 비싼 곳도 많은데 여기는 맛도 뛰어나고 분위기도 좋으면서 가격까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에는 추천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잠시 방에서 쉬었으니 이제는 17층에 있는 온천을 갈게요. 온천이 있는 17층도 와 넓다 하는 느낌은 없습니다만 이런 휴게 공간이 따로 있고요. 우유도 무료로 마실 수 있어요. 온천은 촬영이 불가했습니다. 체크인 시 안내받은 종이에도 온천은 나와 있는데요. 냉탕은 없고 뜨거운 온천만 있고요. 이 앞에 터널을 지나면 천장이 뚫려 하늘을 볼 수 있는 구조였어요. 이용객도 없고 너무 좋아서 저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온천에서 쉬었습니다. 이제 푹 잘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첫 스케줄은 기대되는 조식입니다. 호시노야 조식도 아만도쿄와 같이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드시거나 룸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메뉴도 일식과 서양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생선구이와 계란말이, 각종 다양한 반찬과 밥을 따로 주셨고요. 서양식에는 오믈렛과 소세지, 각종 빵과 잼, 요거트. 조식은 무난히 맛있었는데 이곳에 특별한 점 하나, 오니기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에 대해 따로 안내가 없는데요. 저희는 이미 오니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주문을 했더니 주셨습니다. 오니기리가 쌀맛 말고는 아무 맛이 없는 듯 하지만 밥에 간이 돼 있어서 맛있게 먹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호시노야도 도쿄 시내 중심에 있어서 도쿄 시내 관광도 좀 하고 왔고요. 이제 호시노야의 무료 이벤트를 즐기러 가볼까요? 바로 사케 시우메입니다. 체크인했던 로비에서 진행이 돼요. 매일 저녁 5시에 진행되는 시우메이고요. 3가지 사케를 맛볼 수 있어요.
가벼운 안주도 주시는데 이건 어묵이었습니다. 가볍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사실 맛있다고 하니 서비스로 조금 더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양파 과자까지 먹었고요. 술을 안 드신다면 노알코올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시노야 도쿄 호텔까지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호텔에 더 머물고 싶으신가요? 초고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쿄의 스카이라인, 세련된 럭셔리의 절정 아만도쿄? 아니면 도심 속 료칸, 천연온천에서 느끼는 진짜 일본의 여유 호시노야 도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어디에서 쉬고 싶은가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짐을 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도쿄의 아만 호시노야 호텔 리뷰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